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전과 세종, 충남 10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시끌벅적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기나긴 시간을 견뎌낸 수험생들을 향한 격려의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수능은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가운데 사회탐구 영역이 당락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험생들이 하나둘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빼먹은 준비물은 없는지 가방을 확인 또 확인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농담 섞인 당부를 건네고 점심시간에 축구하지 말고. 알겠어? 학부모들은 아이를 수험장으로 들여보낸 뒤에도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막상 다쳐보니까 너무 떨리고 잘하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대전과 세종, 충남 10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올해 수능엔 지난해보다 3,000명가량 늘어난 4만 1,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충남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도 11.5%로 전국 평균인 9.4%를 웃돌았습니다. 온종일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열린 뒤 학교를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합니다. 이들을 종일 기다린 가족과 친구, 선생님들은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수험생들은 이제야 긴장이 좀 풀린 듯 웃어 보입니다. 좀 뿌듯한 감도 살짝 있고요. 좀 끝나가지고 빨리 좀 쉬고 자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기분 좋아요.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정도로 출제되면서 탐구 영역이 최대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 사탐론이잖아요. 만약에 과목 간의 변별력 차이가 커지면 표준 점수 최대치 차이가 커지면 수시와 정시에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5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 발표합니다. 수능 시험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이 수능일을 맞아 수험생들이 늦지 않게 고사장에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통정체로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을 수송하고 두고 온 수험표와 도시락을 전달하는 등 경찰은 대전 26건, 충남 14건, 세종 3건 등 모두 43건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대전과 세종, 충남 고사장 100여 곳 주변에 인력 1,400여 명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도왔습니다. 지난 7월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장 씨 측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에 반발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법리 다툼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며 장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장재원의 첫 번째 재판. 녹색 수의를 입은 장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경북 김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뒤 대전의 자택 근처로 끌고 와 살해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범행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5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다며 두 범행이 연관성이 없어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 등 살인죄의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강간과 살인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간 살인으로 경합범으로서 이제 처벌이 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받는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족 측은 장 씨가 반성 없이 가명을 위해 회피하려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세상에 다시 나오지 못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자체도 느끼지 못했고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부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계적 항소, 무조건 항소하는 것,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더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오래 계속돼 왔고요. 검찰이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법원에서 충분하게 형량을 선고를 했다면 굳이 또 항소를 해서 더 그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꼭 오해를 받는 이 사건에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 재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가가 추징해야 할 수천억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일명 그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 재판이 끝나면 또 민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사 사건에서 특정하지 못한 그 부분을 사실 민사에서 이겨서 추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검찰도 어떤 정도의 배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480억이다. 그다음에 뭐 한 5천억이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법원도 이 검찰의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연히 민사 부분에서 따져서 그 배임의 규모가 이 배임이 있다면 그것이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따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환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임무를 뒷받침해야 될 여당입니다. 이런 어떤 청산과 개혁의 시기에 조용할 리가 없지요.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과제는 당이 반발짝 앞서가고 경제정책 등 이 정책 분야는 정부가 반발짝 앞서가면서 당이 튼튼히 뒷받침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혹 뭐 당청간 뭐 엇박자 이런 보도도 있지만 뭐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정도의 엇박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지만 언론의 지적은 뭐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아무리 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오래 끌면 피로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개혁 또 청산에 관한 큰 그림, 이것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오직 민생만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 특유의 그 강성 이미지가 중도층에는 조금 역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보면,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 개혁과 내란 청산의 시기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처럼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비판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역사적으로 저희에게 부여된 청산과 개혁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속도 조절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에이펙 성공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충청에서는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충청 민심, 중도층이 많은 민심인데요.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 충청의 민심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리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의 민심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과제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민생 과제를 위해서 잘하라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충청의 민심을 늘 당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남지사 후보로 박수현 대변인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출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큰 부담입니다. 정치인은 언젠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을 다 하고 응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인지 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 개혁과 청산 작업에 집중하고 내년 이제 설 때쯤 되면 크게 이제 민심이 내년에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그때쯤 보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그때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에 AI 기반 시설 설치에 충청과 강원만 지금 빠져가지고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AI 대전환 시대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AI 기반을 깔아야 되는데 아니 너무 놀랍게도 다른 지역은 다 AI 기반이 깔려 있는데 우리 충청과 강원만이 AI 기반 예산이 0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지금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일단 서류를 접수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광주는 AX 실증밸리 조성, 그다음에 대구는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 전북은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남에도 인간 AI 협업형 램 개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청만 이게 빠져 있는가? 거기에 전략 산업을 배치한들 AI 기반이 깔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뭐 설계하고 기획하기 위한 그런 예산 약간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 뒤에는 1조 원 정도가 붙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충남과 대전만 딱 뽑아가지고 충북과 세종은 포함되지도 않는 이거를 가지고 한 단계 우인 행정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 주민 동의나 주민의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기반을 깔고 차곡차곡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그런 어떤 초광역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초광역교통망을 따라서 사람과 물류와 자본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주민 의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런 행정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차분하게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그렇게 설계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그 대법원 세종 이전이 거론이 돼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말로만 맨을 떠들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선거용 구호 아닐까라고 우리 충청인들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믿으셔도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너무 확고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가 되면 당연히 대법원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절차대로 진행이 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적 합의가 이제 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비결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박수현의 꿈은 어떤 겁니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만
100% 오를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50%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나를 돌아보는 성찰, 상대에 대한 존중, 이것이 소통의 기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좀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빵을 구워 판매까지 해내며 자립의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충남 학교 기업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김상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로스터 안에서 원두가 노릇하게 볶아집니다. 학생들은 온도와 시간, 향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들만의 꿈빛 커피를 완성합니다. 정성까지 담은 드립백을 포장하는 손길에서는 내 손으로 만든 제품을 세상에 선보인다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옆 교실에선 여러 잎을 섞어 맛과 향의 조화를 조율하는 블렌딩 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빵실에선 계량과 굽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냅니다. 각자 손의 힘과 감각에 맞춰 역할을 나누고 완성의 기쁨을 함께 쌓아갑니다. 커피에서 나는 향과 손님들이 커피를 사러 오면서 함께 소통하며 제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고 보람이 됐습니다. 인근 농협에 진열된 학생들이 만든 커피와 블렌딩 티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못지않게 또 학생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또 많이 판매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 기업 꿈빛의 연간 매출은 2억 6천만 원. 예산 지역은 물론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장애 학생들이 직업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학생을 직접 연결해서 자립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지역사회 취업을 통해 스스로 자기 삶을 진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남에는 4곳의 특수학교가 이 같은 학교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 그릇이나 액세서리, 건조식품 등을 제작해가며 학생들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학교 기업의 작은 실험이 자립의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이 또 다른 학교, 또 다른 지역과 사회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 대전혁신회의가 오늘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인사를 규탄했습니다. 혁신회의는 대장동 사건을 정치검찰이 기획한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고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등 일부 검찰 인사에 대해 진실 은폐를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25 글로컬 페스타가 대전 은행 대흥 선화동 일대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로컬 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을 위해 마련된 글로컬 페스타는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한데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상품을 전시 판매하며 투자도 받는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되며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내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번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전력 점검 무대로 약 4만 명의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경기장 주변 혼잡에 대비해 도시철도를 증차하고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둔곡동과 신동에서 추진 중인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금 60억 원을 준공전 선납받았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준공전에 현금으로 선납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시 재정 확충과 지역 환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세종의사당 조감도를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사업비 총액을 협의 중이라며 KDI와 협의는 끝났고 연말까지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의사당은 세계적 상징이 될 에너지 제로하우스로 추진되며 협의 이후 설계 회사를 정해 조감도를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실천 선포식을 갖고 민관 기업이 협력해 경력단절 여성과 이주 여성을 돌봄 전문가로 양성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충남모금회는 이를 위해 5개년 모금 계획을 추진하며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대산항 국제크루즈 출항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서산시는 11만 4천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내년 6월 13일 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지룽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 항로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되며 서산 시민은 30%, 충남도민은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